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쌍둥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쌍둥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겪은 기도 안 막히는 이야기를 글로 적어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3교대라는 것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기는 했지만 연차가 생기고 어느 정도 일이 몸에 익숙해지다 보니 나름 제 직업에 만족을 하며 살았죠. 직업 특성상 직장 동료들이 대부분 여자들이다 보니 뒷말도 많이 나오고 편도 갈리고 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니 그러려니 넘어가고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덜 받았고요. 그렇게 한 곳에서 5년을 근무하고 나이가 30이 넘어가다 보니 슬슬 저의 결혼에 대해서 묻는 이들이 많아졌어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지인들도 인사가 결혼은 언제 하냐였어요. 그 중에 친한 지인이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남편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나섰어요. 아는 동생인데 정말 좋은 녀석이야. 한번 만나봐. 아는 동생? 응, 우리보다 5살 어려. 뭐? 연하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 요즘 그런 게 중요하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말면 되지 뭐.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냐, 너한테 관심 있던데? 날 어떻게 알고? 우리 저번에 여행 갔을 때 찍었던 사진 보더니 너 소개시켜달라고. 우선 만나보기라도 해봐. 결혼까지 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 지인의 계속되는 설득에 저는 이건 아닌데 싶었지만 만나보기로 했고 며칠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다 만나게 됐어요. 남편을 처음 만나기로 한 날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할지 고민이 들었죠. 차려입고 나가자니 남편의 나이가 있으니 나이 들어 보이지 않을까 신경이 쓰였고 그렇다고 편하게 입고 나가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무난하게 원피스를 입고 나가게 됐어요. 남편이 미리 알아놓은 카페로 갔고 먼저 도착한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 보였어요. 며칠 연락을 해서인지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고 주문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연하라는 선입견 때문인지 남편을 어리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의외로 속도 깊었고 어른스러운 면도 많았어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생각보다 좋았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연락을 했고 만남을 이어갔어요. 특별히 말을 하진 않았지만 사귀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아플 때나 힘이 들어 지칠 때 제 옆에서 많은 도움이 돼줬어요. 혼자 자취하고 있는 저를 위해 죽을 사다 주거나 같이 수다를 떨며 저를 위로해줬고 저는 점점 더 남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에게는 하나의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고민거리라도 있어? 사실 그게 너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 결혼 이야기야? 네가 부담 가질 필요는 절대 없어. 아니야,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갑자기 뜬금없긴 한데 우리 결혼하자. 뭐? 나랑 결혼하기 싫어?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좋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아, 나이 때문에 그래? 그건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서 그런 걸로 반대하진 않을 거야. 남편의 뜬금없는 고백이 좋기도 했지만 반대 없이 잘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저의 걱정과는 달리 나이 때문에 양가 부모님이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남편에게는 바로 위에 1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었고 그 누나가 결혼을 하지 않아 그것이 문제가 됐죠. 저에게는 나이가 적은 손이 신우가 생기는 것이고 누나에게는 나이 많은 손아래 올케가 생기는 것이니 약간은 껄끄러운 것이 있었어요. 게다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 남동생이 먼저 결혼을 한다는 것을 싫어했죠. 나 결혼하고 하면 안 돼? 누나가 언제 결혼할 줄 알고. 30 전엔 가겠지.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네가 먼저 결혼하니까 꼭 내가 시집 못 가는 노처녀 같잖아. 우리도 더 이상 미룰 순 없어. 올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형님의 말에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만나는 사람도 없는 형님이 결혼을 할 때까지 기다리면 제 나이는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건지. 아무 말도 없이 웃고만 있자 시어머니가 형님을 말렸어요. 넌 왜 네 생각만 하니? 얘 나이는 생각 안 해? 지금도 임신해서 애 낳으려면 늦었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늦춰? 올해가 가기 전에 서둘러야지. 시어머니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어요. 굳이 나이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반대는 하지 않으셔서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나 봐요. 뭐 어쨌거나 시어머니 덕에 저희는 서둘러 결혼을 했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한다며 한약을 사다 주셨죠. 저 또한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터라 시어머니가 주신 한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고 임신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 애 소식이 없는 거냐? 쉽게 되지가 않네요. 병원에는 갔다 와봤고? 아니요. 왜 병원에 안 가? 가서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고 치료할 게 있으면 해야지. 저희는 병원에는 가지 않기로 했어요. 아니 왜? 아직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병원에서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들을 많이 봐서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이도 같은 생각이에요. 뭐? 내가 손주 바라는 걸 그리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야? 몇 년 더 기다려보고 그때도 안 되면 병원 가볼게요. 그때 가서 하면 무슨 소용이야? 지금 당장 가야지. 여자가 나이가 많으니 임신도 힘든 것이 아니냐?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이 되지 않자 역정을 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게 제 뜻대로 되는 일이라면 당장이라도 임신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속상한데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잘 되지가 않는다. 몸이 허약해서 임신이 안 되는 거다라며 병원을 그만두라고 잔소리를 늘어놨고 그것도 모자라 형님이 옆에서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부채질을 하는 바람에 저는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됐어요. 일은 일대로 지치고 집에서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었던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이 빠지게 됐고 원형 탈모까지 오게 됐죠. 제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남편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병원 그만두는 건 어때? 왜? 지금 집에서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하나라도 줄이면 스트레스를 덜 받잖아. 그건 그렇겠지. 그렇게 하자. 사람 마음이 편해야 임신도 잘 되지 않겠어? 그렇겠지? 그래. 교대 근무하는 것도 많이 힘들잖아. 난 당신이 좀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생각해 볼게. 며칠 동안 고민하던 저는 남편의 말대로 병원을 그만뒀어요. 남편의 말대로 일적인 스트레스도 줄이고 마음을 편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았죠. 병원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하면서 조금씩 저의 마음도 여유로워졌고 시댁 식구들이 하는 말들을 예전처럼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버릴 수도 있게 됐어요. 그리고 몇 달 뒤 형님은 선을 본 남자와 결혼을 했고 그로부터 1년이란 시간이 더 흘렀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임신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으로부터는 해방이 됐어요. 그 이유는 결혼한 형님도 임신이 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딸도 임신이 되지 않은데 저에게 예전처럼 구박을 할 순 없겠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똑같이 저를 구박하던 형님도 저와 똑같은 상황이 되자 달라졌어요. 결혼을 하면 임신은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냐며 나이가 많아서 그런다며 저에게 구박을 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어요. 올케,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요. 철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벌써 잊은 지 오래됐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요.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옳게도 마음 편히 가져요. 10년 넘게 임신을 못하다가 포기하는 순간 임신을 하게 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럴게요. 형님과 저는 동병상련의 마음인지 서로를 더 챙겨주게 됐고 예전보다 사이가 많이 돈독해졌어요. 자연 임신을 바라던 저희와는 달리 형님은 병원에 다니며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았죠. 몇 년 동안 병원에 다니며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형님은 임신이 되지 않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한 집안에 자식 둘 다 임신이 되지 않자 시어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지인을 따라 점을 보러 갔고 거기에서 아이를 시샘하는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라며 구슬하고 부적을 써야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무당의 말에 시어머니는 거금을 들여 구슬하고 부적을 사는 등 미신을 믿게 되셨어요. 미신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하라는 대로 해드렸어요. 그 미신 덕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결혼 10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쌍둥이였어요.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죠. 남편과 저는 뛸 듯이 기뻤고 저희만큼이나 이 소식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당장 알렸어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임신? 네, 방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아이고, 드디어 그 귀신을 내쫓았나 보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그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었는데 아까운 세월만 보냈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애는 건강하댔지?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 쌍둥이래요, 쌍둥이. 쌍둥이? 그리 속을 썩이더니 쌍둥이를 주셨네? 아이고, 경사났네, 경사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하늘을 날고 있듯이 방방 뛰었어요. 통화를 하는 내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셨죠. 남편은 집에 가는 길에 쌍둥이들의 태명을 알콩이와 달콩이로 지었고 계속 말을 건넸어요. 지금까지 마음고생했던 것들이 쌍둥이들로 인해 해소가 됐죠. 앞으로 10달 동안 잘 품어서 건강하게 태어나길 기도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차려준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형님이었죠.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신경이 쓰여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받았어요. 여보세요? 옳게 나예요. 네, 형님. 엄마한테서 얘기를 들었어. 임신했다며? 네. 쌍둥이라고? 축하해, 잘 됐다. 고마워요. 입덧은 없고? 네, 아직까지는요. 그래, 뭐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힘들겠다. 몸 관리 잘하고. 네. 그래, 나중에 한번 갈게. 네, 들어가세요. 형님과의 전화통화가 너무 어색했어요.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괜시리 무거웠죠. 같이 임신을 바라고 있었는데 저만 임신을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형님이 걱정이 됐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와 형님이 반찬을 만들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의 안부를 물어보면서도 형님의 눈치를 살피셨고 저 또한 형님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어딘가 모르게 형님과의 사이가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을 느낀 저는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반찬들을 꺼내 맛을 봤어요. 어머님,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러냐? 이건 아직 덜 사갔을 거야. 시어머니가 총각김치 뚜껑을 여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저는 한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화장실로 달려갔고 시어머니도 덩달아 화장실 앞에까지 쫓아오셨어요. 몇 번의 헛구역질을 하고 난 후에야 물로 입을 헹구고 나왔어요. 괜찮냐? 네, 이제 좀 괜찮아요. 입덧을 하는 거 보구나. 네, 그 며칠 전부터 속이 미식거렸어요. 입덧을 안 하면 좋으련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라. 내가 다 만들어 줄 테니. 네, 그럴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걱정이 되는지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그때 주방에서 나온 형님이 거실 소파에 둔 가방을 들었어요. 엄마, 나 먼저 갈게. 왜?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약속 있다는 걸 깜빡했어. 나 먼저 갈게. 나오지 마. 형님은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저는 멀뚱히 시어머니를 쳐다봤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아휴, 이 삼신할매도 줄 것 같으면 양쪽에 하나씩 줄 것이지 왜 한쪽에만 둘을 줘서는 쟤 있을 때는 우리가 조심하자꾸나. 아닌 척해도 속이 아닐 게다. 네, 그럴게요. 나도 이만 가보마. 근데 저녁 드시고 가시죠. 저러고 가는데 내가 입맛이 있겠니? 네 몸이나 잘 챙겨. 시어머니는 터덜터덜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형님 때문에 온 식구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죠. 형님은 티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형님과 같이 있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서 하루빨리 형님도 임신을 해야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벗어나지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형님의 눈치를 보면서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저의 배는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쌍둥이들의 태교를 위해서 문화센터에 다니며 이것저것 배웠어요. 바느질도 배우고 꽃꽂이도 배우고 마음의 안정을 위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될 수 있으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듣고 좋은 생각만 하기로 했어요. 며칠 뒤 센터에서 바느질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려 하는데 남편이 시댁에 들러서 점심을 먹자며 데리러 왔어요. 갑자기 웬 점심? 몰라, 뭐 당신 좋아하는 거 같이 먹자던데? 뭘까? 시댁에 들어서니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바쁘게 음식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 가지 야채들을 손질하고 잘게 잘라 놓으셨죠. 누가 봐도 제가 좋아하는 월남쌈이었어요. 평소에 저는 월남쌈을 즐겨 먹었거든요. 임신하고 입덧으로 힘이 들 때에도 이것만큼은 거부감 없이 잘 먹었었어요. 어서 앉거라. 곧 육수가 끓을 거야. 손 많이 갈 텐데 고생하셨겠어요. 고생은 무슨. 다른 음식 만드는 것보다 더 쉽지. 씻고 자르기만 하면 되는데. 잘 먹을게요. 그래, 천천히 먹어. 저는 팔팔 끓고 있는 육수에 야채와 고기를 넣고는 맛있게 건져 먹었어요. 라이스페이퍼에 야채들도 넣어서는 돌돌 말아서 한 입에 쏙 집어넣었죠.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인지 너무 맛있었어요. 점심을 배불리 먹고 나서는 거실에 앉아 오늘 센터에서 마무리한 아이 용품들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어머님, 이것 보세요. 정말 귀엽죠? 어머나, 이렇게나 작다니. 이게 정말 애가 입을 게 많니? 네, 엄청 작죠? 나도 애를 키워봤지만 이렇게 작았었나 싶구나. 이걸 네가 다 만든 거야? 반만요. 청성이 대단하다. 쌍둥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어. 그럴까요? 그럼 당연하지. 이건 잘 간직했다가 어른이 돼서 줘도 의미가 있겠어. 정말 어머님 말대로 그렇게 해야겠어요. 시어머니와 웃음을 띠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형님이 아무 연락도 없이 불쑥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힘없는 발걸음을 하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 같은 얼굴을 하고서는 시어머니를 부르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시어머니와 저를 보더니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옷을 뺏으며 바닥으로 던졌죠. 시어머니와 저는 갑작스런 형님의 행동에 깜짝 놀랐어요. 좋니? 남은 힘들어 죽겠는데 웃음이 나와. 얘가 갑자기 왜 이러니?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는 나보다 며느리가 더 좋은가 봐? 그게 다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 딸은 불임이라는데 임신한 며느리 데리고선 하하호호. 불임이라니? 나 불임이래. 이제 아무도 필요 없어. 형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을 토닥이며 저희에게 집으로 가라며 눈짓을 보냈죠.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고 저희는 서로 아무 말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고 서운한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도대체 날더러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나는 임신을 못해도 눈치 봐야 하고 임신을 하고 있어도 눈치를 봐야 해? 아이, 진정해.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우린 형님보다 더 오래됐잖아. 결혼하고 자그마치 10년째야.
우리도 쉽게 임신한 게 아니잖아. 근데 형님은 왜 그런 거야? 그래, 마음은 힘들겠지. 나라도 그럴 거야. 내가 간절히 바라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을 다른 사람이, 그것도 가까운 가족에게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그래. 당신 마음 다 이해해. 누나도 약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거야. 나도 될 수 있으면 좋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아. 형님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어야 하니까. 우리 애들 태어나도 계속 저러는 거 아니야? 설마 그러기야 하겠어?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누나도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거일 거야. 진짜 마음 편히 살고 싶어. 저는 하소연을 하는 와중에 감정이 울컥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자 남편이 눈물을 훔쳐주며 어깨를 토닥여줬죠. 다음 날 어제 일이 신경이 쓰이셨는지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고, 시어머니도 저의 마음을 다 아신다며 힘들겠지만 이해해보자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뱃속에 있는 우리 쌍둥이들도 행복할 텐데 그러지 못해 미안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형님과는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형님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고, 저는 쌍둥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임신 중반이 넘어가고 슬슬 출산용품을 준비할 때가 다가왔고, 남편과 같이 하나하나 준비를 했어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출산용품과 육아용품들 중에서도 필요한 것들, 그 중에서도 또 괜찮은 것들을 간추려 샀어요. 작은 방 하나에 아기 침대를 넣고 산 물건들을 정리해 놓으니 너무나 사랑스러운 쌍둥이 방이 됐어요. 어서 쌍둥이들이 태어나서 이곳에서 먹고 자고 놀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몇 달이 더 흐르고 저는 막달을 향해 가고 있었고, 형님은 쌍둥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기 힘드셨는지 미국으로 떠났어요.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남편의 말에 서운한 감정은 쉽게 사라졌어요. 하루하루 쌍둥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던 저는 예정일보다 빨리 온 진통으로 병원을 갔고 예쁜 쌍둥이를 낳았어요. 출산의 고통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었지만 행복이 2배로 찾아오는 듯 했죠. 힘들었지? 고마워. 애들은 건강하대?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다 있고 키로수도 적당하대. 다행이다. 고생했어. 애들 얼굴 빨리 보고 싶다. 그럴 줄 알고 내가 영상으로 찍어왔어. 진짜? 남편은 쌍둥이들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아직 쭈글쭈글한 얼굴을 하고 있는 쌍둥이들이었지만 너무나 예뻤죠. 눈을 감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누구를 닮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엄마 아빠의 예쁜 곳만 똑 닮은 것 같았죠. 이런 것들이 제 뱃속에 있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저는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케어를 받으며 몸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미국에 계신 형님도 저의 출산 소식을 듣고는 축하한다며 몸조리 잘하라며 연락을 주셨어요. 한 달이라는 산후조리를 끝으로 저는 쌍둥이들과 집으로 돌아왔고 혼자서는 쌍둥이 보는 것이 벅차 시어머니가 오셔서 같이 도와주셨어요. 아직 갓난아이라 수시로 먹어대는 아이들 통해 밤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해서 비몽사몽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쌍둥이 중 하나에게 분유를 먹이면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놨어요. 요즘엔 한 명만 잘 키우는 게 더 좋아. 네? 애 하나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기까지 수억이 든다고 하더라. 열심히 벌어야죠. 둘한테 나눠서 해주는 걸 하나한테 다 해주면 더 좋지. 어머님,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정이한테 하나 보내자. 네? 보내자뇨? 너도 둘 키우는 게 벅차잖니. 남한테 보내는 것도 아니고 가족인데 안심도 되고.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제 아이를 형님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임신도 못하고 있는 거 불쌍하지도 않니?
너는 둘을 가졌으니 하나만 보내자. 싫어요. 그런 말씀하실 거면 돌아가세요. 그러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듣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소중한 아이를 보내라뇨. 나도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니? 처음부터 한 명이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싫다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안고 있는 아이를 빼앗고는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었죠. 누굴 주라니.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무리 딸이 불쌍하고 가여워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시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한 말이 떠올라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마주칠 때마다 한 사람 살리는 셈치고 다시 생각해보라며 이야기를 했고, 더 이상은 쌍둥이들을 시어머니와 같이 있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온 남편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집에 모셔다 드려. 왜? 우리 애들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싫어. 그런 말이 어딨어. 어머니가 당신 생각해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 도움 필요 없다니까? 갑자기 왜 이래? 당신한테는 어머니가 아무 말도 없으셔? 무슨 말? 자꾸 달콩이를 형님한테 보내자고 헛소리를 하시잖아. 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오늘 하루 종일 하고 계셔. 나 이렇게 해서는 불안해서 같이 못 살아. 내가 엄마랑 얘기해 볼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해. 알겠어. 흥분하지 말고 기다려봐. 남편은 시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한참이 지나서야 시어머니와 함께 같이 밖으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가만히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수정이 연락받고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 힘들어하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잠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구나. 너한테는 정말 미안해. 아까 내가 한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잊어버려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죠. 그리고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조금 풀리긴 했지만 이미 들은 이야기는 잊혀지지 않았고 불안감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행동을 하셨지만 저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고 형님과 통화하는 날이면 신경이 더 예민해졌어요. 제 옆에서 통화를 해도 될 것을 굳이 자리를 피해 방에서 통화를 하고 나오니 더 그랬죠. 그날도 쌍둥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는데 형님에게 전화가 왔고 제가 옆에 있어서인지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형님 전화예요. 나중에 내가 다시 하면 돼. 그러지 말고 달콩이 저 주고 받으세요. 아니다. 괜히 분유 먹고 있는 애 이리저리 옮기는 것도 그렇고 급한 거 아니니 내가 다시 전화하면 돼. 분유를 다 먹인 시어머니는 트림을 시킨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서는 핸드폰을 들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쌍둥이 둘 다 자는 것을 확인한 저는 조심스레 시어머니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까치발을 하며 조심조심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 다다랐어요. 귀를 문에 바짝 대고 있어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진 않았어요. 뭔가 많은 대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셔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계속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깜짝이야. 여기서 뭐하니? 네? 네, 점심 드시라고요. 깜짝 놀란 저는 주방으로 갔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죠. 시어머니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한번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자꾸만 더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됐죠. 아무 말도 없이 밥을 깨작거리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밥을 왜 그렇게밖에 못 먹어? 많이 먹어둬야 쌍둥이들을 돌보지. 입맛이 없어서요. 억지로라도 먹어. 그래야 네가 편해. 그럴게요. 어머님,
이 형님은 왜 전화하셨대요? 아, 내 정신 좀 봐. 다음 주에 한국 들어오겠대. 다음 주요? 그래. 조카가 태어났는데 얼굴을 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들어온다더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던데 네가 시간 날 때 다시 전화 한번 해보렴. 네. 형님이 쌍둥이들을 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밥맛이 떨어졌어요. 제가 임신해 있는 내내 저를 힘들게 하고 쌍둥이들 태어나는 것도 보기 전에 미국으로 떠나버리더니 이제 와선 쌍둥이들이 보고 싶어서 들어온다? 뭔가 기분이 좋질 않았어요. 며칠 뒤 미국에서 형님이 들어오기로 한 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형님을 데리러 공항에 갔고 그동안 저는 안절부절하며 쌍둥이들의 짐을 챙겼어요. 얼마 뒤 친정 부모님이 오셨고 저는 서둘러 쌍둥이들을 챙겨 그 집을 나왔죠. 친정에 있으면서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계속 시계만 쳐다봤어요. 친정 부모님은 걱정하지 말라며 애써 태어난 척 하셨죠. 몇 시간이 흐르고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 어디야? 친정에 왔어. 뭐? 처가댁에는 왜? 부모님이 애들 보고 싶다고 하셔서. 애들 보려고 누나 오는 건데 애들을 데리고 거기 가 있으면 어떡해. 내가 데리러 갈게. 아니야, 오지 마. 뭐라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대체 왜 그래?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계속해서 핸드폰은 울려댔고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죠. 저는 너무 불안해서 참을 수가 없었고 친정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친정 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죠. 어딜 가겠다고 이러는 거냐? 엄마, 나 불안해서 못 있겠어요. 여기 말고 당분간 다른 곳에 있어야겠어요. 다른 곳 어디? 어디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곳으로 갈 거야. 너 혼자 몸도 아니고 쌍둥이들 데리고 어디에 간다는 말이야. 그럼 어떡해. 곧 있으면 이쪽으로 들이닥칠지도 몰라요. 잠시 기다려. 그렇게 불안하면 민원의 집에라도 당분간 가 있자. 친정 어머니는 혼자 살고 있는 동생에게 연락을 했고 짐들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어요. 친정 아버지가 차에 짐을 싣는 동안 저와 친정 어머니는 쌍둥이들을 하나씩 업었죠. 그리고는 서둘러 대문 밖을 나왔어요. 아버지의 차에 타려는 순간 남편의 차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형님도 차에서 내렸고 저에게 다가왔죠. 그러자 주위에 있던 경찰들이 제 주위를 에워쌌어요. 제게 다가오던 남편은 그 광경에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고 그 뒤에 있던 시어머니와 형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당신들 뭐예요? 남편은 경찰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경찰들은 제가 신변보호를 요청했기에 저를 보호하고 계셨어요. 신변보호? 가족끼리 무슨 신변보호야? 가족? 당신이 가족이었어? 뭐? 내가 가족이 아니면 누가 가족인데? 나 당신 남편이야. 쌍둥이들 아빠고. 아빠? 아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당신 도대체 왜 그래? 형님이 달콩이 데려가려고 온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또 그 소리야? 당신 정말 병원이라도 가보는 게 어때? 망상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너무하잖아.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듣다니 뭘? 당신이랑 어머니 둘이서 나 몰래 작당모의하고 있었던 거 모를 줄 알아? 또! 제발 좀 그만하자. 당신 그 헛소리에 나까지 정신병자 될 것 같아. 이젠 날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구나. 쌍둥이들 당신 같은 정신병자에게 맡길 순 없어. 애들 당장 돌려내. 남편은 제게서 쌍둥이들을 뺏으려고 했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했죠. 제가 며칠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을 똑똑히 다 들었는데 저를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하다니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들고 있던 핸드폰에 녹음된 그들의 대화를 들려줬어요. 준비는 잘 돼가고 있지? 네, 아무 걱정 마세요. 누나는 왔다가 언제 가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그때까지 제가 모르고 있어야 할 텐데. 모를 거예요. 몰라야죠. 그래야지.
너희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자꾸나. 하나 있는 거 주는 것도 아니고 둘이 있는데 괜찮을 게야. 네 누나도 달콩이 애지중지 잘 키울 거야.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게다. 이 사람도 지금이야 저리 펄쩍 뛰지만 시간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그렇겠지. 어쨌든 누나가 무사히 달콩이를 데리고 갈 때까지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 쟤가 눈치가 빨라서. 아우, 내 입이 방정이지. 쟤한테는 물어보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물어봐서는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래, 어서 가봐라. 또 오래 있으면 분명 의심할 거야. 네, 쉬세요. 제가 녹음본을 들려주자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걸 듣고도 아니라고 발뺌할 생각인가? 우리 애가 정신병자라고?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야.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남한테 그리 줄 수 있는지. 그러고도 자네가 애들 아빠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겐가? 정말 듣는 내가 심장이 다 두근거려서 그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 이렇게 된 이상 난 더는 자네를 믿을 수가 없어. 당장 내 딸이랑 이혼해. 쌍둥이들 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게. 친정엄마는 터져나오는 울분을 참아가며 말을 꺼냈고 쌍둥이들을 데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가만히 있던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죠. 아니, 남의 손주를 왜 자기가 데려가고 지랄이야? 당장 안 데리고 나와?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내 손주들이 여기 있는데 어딜 돌아가?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남도 아니고 하나 줄 수도 있지. 너도 욕심이 참 과하다. 없을 때는 하나만 있어도 감사하다 했을 텐데 어디 남한테 내다 파는 것도 아니고 평생 못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한테 하나 보내자는 게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어머님, 왜?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내 손주들 당장 데리고 나와. 절대로 안 돼요. 애 아빠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안 데리고 오면 내가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마. 이러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경찰들의 제지를 받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하는 것도 지쳤고 말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집으로 들어왔어요. 밖에서는 계속해서 손주를 내놓으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죠. 한참 동안 계속되는 소리에 이웃들이 항의를 했고 그제서야 시댁 식구들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시끄러워진 밖이 조용해지고 시댁 식구들이 갔다는 것을 확인한 저는 친정 부모님과 다시 쌍둥이들을 챙겨 동생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자고 있는 쌍둥이들을 보며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제가 동생의 집으로 간 줄을 모르고 남편이 친정에 찾아온 모양이에요. 남편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찾아오는 남편 때문에 친정 부모님도 힘들어하셨고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한 번은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남편을 만났어요. 애들은 잘 크고 있지? 걱정 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 그런 말들 다 소용없어. 내가 엄마랑 누나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그걸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정말이야. 당신한테 처음에 그 소리 듣고 팔짝 뛰었던 거 기억 안 나? 나도 처음에는 되도 않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고함 질러댔지만 엄마랑 누나가 하는 계속되는 말에 세뇌를 당했었나 봐. 남 핑계 대지 마. 진짜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야. 이번 일 겪고 나서 제정신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쌍둥이들 데리고 다시 잘 살아보자. 아니, 이혼하자는 내 마음은 변함없어.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저를 회유하려던 남편은 저의 생각에 변함이 없자 화를 내며 돌변했어요. 그래, 당신 말대로 이혼한다고 치자. 근데 쌍둥이를 왜 당신이 키운다는 건데? 당신은 쌍둥이를 버리려 했으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또 그걸 들려줘야겠어? 몰래 녹음한 건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거 몰라? 뭐라고? 당신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래?
나도 당신이랑 합의 이혼할 거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소리야? 우리 애들 지키려면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난 우리 애들 위해서 무엇이든 할 거야. 그래, 한번 끝까지 해보자. 남편은 벌떡 일어나 자리를 떠났고 저는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친정 부모님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손주를 내놓으라며 싸움을 하셨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친정 부모님은 이사를 결정하셨어요. 저 때문에 친정 부모님이 오랫동안 사셨던 집을 두고 이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 죄송했죠. 저 때문에 죄송해요. 그런 말 마라. 어차피 이사하려고 했었어. 이곳에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 건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쌍둥이들 때문이라도 더 넓은 집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니? 그러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 고마워요. 친정 부모님은 다른 지역으로 집을 알아보셨고 이사를 한 후 그곳으로 쌍둥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미 부모님은 제가 준비를 할 것도 없이 저와 쌍둥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하셨죠. 손주들에게 각자 하나의 방을 예쁘게 꾸며 놓으셨어요. 그동안에 안 좋았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곳에서 행복한 추억들만 만들자고 하셨죠. 남편과의 긴 싸움 끝에 쌍둥이들은 엄마인 제가 키우기로 결정이 났어요. 매달 쌍둥이들을 남편에게 보여줘야 하지만 제가 키울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혼자였다면 감당하지 못할 큰일이었지만 제 곁에서 저와 함께 힘을 내어준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도 제법 흘러 쌍둥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옹알이도 하고 애교도 부리고 어느새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기 시작했어요. 쌍둥이들은 그 자체로 저희 가족에게 매일 행복과 웃음을 주고 있죠. 이렇게 제가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제 곁에서 언제나 저에게 힘이 돼주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부모님 덕분이에요. 부모님에게는 언제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죠. 두 분 다 제가 받은 것들을 모두 다, 아니 그보다 더 다시 돌려드릴 때까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